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건넨 첩보를 청와대에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내용을 추가했다. 이렇게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이 의혹, 지난해 12월 청와대는 어떻게 해명을 했었는지 한번 다시 들어보시죠.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하여 김기현 전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습니다. A 행정관은 외부 메일망의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하여 제보 문건을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새로이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습니다. 네, 지금 고민정 당시 대변인이 얘기한 것처럼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라고 청와대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검찰 공소장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당시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그때 얘기를 빌리면은 네네. 일종의 뭐 서식이나 예. 뭐 그냥 활자체 정도를 뭐 이렇게 변화했다는 뜻으로 해석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소장에 담긴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거나 그 임의로 변경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그 가공의 흔적을 남긴 거고 이것이야말로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했다는 핵심 증거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 공식 발표와도 배치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고 여기에서부터 청와대 하명 수사가 시작됐다는 발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한 내용을 보면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흔적에 단초를 남긴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변호사님, 근데 이렇게 공소장에 이렇게 적시를 하려면 어느 정도 뭐 근거나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진정서 그리고 첩보 보고서의 내용과 그 어떻게 보면 각색했다라고 표현하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공소장에 이제 드러난 상황인데 이 첩보 보고서와 진정서의 이렇게 표현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조금은 좀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인데요. 처음에 진정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이메일로 이제 받은 내용에는 비서실장과 이제 회계과 중심의 비리 의혹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해 전행 이렇게 이제 지자체장 비리 의혹으로 이제 좀 수정된 내용들이 있고요. 아울러서는 비서실장이 누구와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승진했다라고 진정서에 적혀 있었지만 첩보 보고서에는 어떻게 재정의가 됐냐면 비서실장이 누구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 승진 그러니까 어떤 평가에 있어서 좀 단정적인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를 한 것이고요. 아울러서는 이 진정서에 가급적 지역 검사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지만 다시 재작성된 범죄 첩보 보고서에는 건설사의 압력을 했다 이런 표현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권유 요청이 압력을 행사했다라는 좀 강한 표현으로 이제 단정적으로 기재됨으로 인해서 검찰에서는 이 사실관계 그대로 어떻게 작성을 정리한 수준이 아니라 이 어떤 특정한 표현으로서 강력한 어떤 사실관계를 단정적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명 수사의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재각색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첩보가 청와대로 넘어가서 청와대가 경찰에 뭐 일단 청와대 주장대로 하면 단순히 전달을 해서 수사가 이루어졌다 이런 건데 지금 공소장의 또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이제 표적 수사가 있었다는 정황들이 좀 드러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른바 황운하 청장이 저 여러 가지 제가 보도를 보니까 뭐 정보경찰도 바깥 좀 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다고 이제 적혀 있다고 그래요. 언론 보도에 떴다니까. 그다음에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 집중적으로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독려하고 또 사실상 그 상관이기 지휘관이기 때문에 압박을 행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들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지금 지금 공소장에 이렇게 나와 있다잖아요. 총 그 선거 전과 선거 후를 합해서 21차례에 걸쳐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그러면 사실상 일주일에 6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꼴, 그러니까 6일에 한 번꼴 보고를 하는 셈인데 이거는 거의 정례보고 수준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청와대가 하명하지 않고 청와대가 챙기지 않고 청와대가 독려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과연 이렇게 보고를 했겠느냐는 겁니다. 더군다나 선거 직전에까지는 18번. 직후가 3번이라는 거예요. 직후 3번은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참고 보고서가 된 것 같고 그전에는 아마 상당 부분 여기에 진척 상황들을 청와대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일주일 단위로 잘게 쪼개서 보고를 하는 그런 정황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표적 감찰이고 표적 수사였다는 걸 방증한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당시 이 황운하 전 청장이 수사팀으로부터 이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보고도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걸 오히려 자천성은 발령을 냈다고 하는 게 지금 공소장에 드러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뭐 혐의가 나오는 거죠? 검찰이 이제 공소장에서 이제 표적 수사의 어떤 정황으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기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울산청의 이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황운하 청장에게 이제 보고를 하기로는 어떻게 보고를 했냐면 지금 네네. 이 사건을 고발한 검찰학자가 과거에 김기현 전 시장을 협박한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혹시라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 네네. 수사 착수가 부적절합니다라고 보고를 내렸지만 황운하 전 청장은 이 보고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런 보고를 한 수사팀을 자천성으로 발령을 했던 것은 본인이 어떤 직권을 남용해서 본인이 어떤 부당한 지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따라야 되고 따르지 않는 수사팀을 자천성 인사를 보내면서 불이익을 암시했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직권 남용이고 네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개입의 어떤 정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공소장 내용을 지금 단독으로 보도한 동아일보에 따르면 황운하 전 청장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특히 하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열심히 하라. 글쎄요, 지금 이게 어떤 국면으로 갈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좀 공소장 내용 좀 더 해보자면, 보통,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공소장에 검찰이 서문이라는 걸 쓰나 봐요. 근데 그 서문이라는 게 의미가 뭐예요? 사실은 공소장에는 공소 사실관계만 적시가 돼야 됩니다. 아, 유사원 그래요? 측에 따라서 네네. 언제 어디서 누군가 이런 사실관계만 적시돼야 되는데 네네. 이번 공소장은 조금 이례적인 측면이 있는 게 일단 양도 굉장히 예, 예. 방대하고요. 몇 페이지냐면 71쪽의 분량입니다. 네네. 그리고 서문에서 검찰이 굉장히 강력한 수사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들이 개진되어 있냐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이고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를 유리하게 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개입한 정황들을 이제 차례차례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특히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을 보좌하는 공무원들이 특히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특별히 요구된다 이런 표현도 이제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러게요. 합니다. 예. 이것은 검찰은 이 사건을 굉장히 중대한 선거범죄로 인식을 하고 네. 이런 선거범죄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밝히면서 차례차례 이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만큼 검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방대한 양의 공소장과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변호사님께서 방금 뭐 중대한 선거 범죄를 네, 보고 있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 사건, 이 논란이 언제 어디까지 퍼질 것으로 좀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손 변호사님께서 이제 그 공소장의 첫 마디를 잘 설명해 주셨잖아요. 저는 한마디로 이걸 헌법 정신을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예. 민주주의의 요체이고 핵심이 무엇입니까? 선거의 정당성과 투명성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위배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민주주의 절차를 위배한 거고 이건 반민주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헌법 정신이 위반되는 거죠. 그 점을 검찰이 서두에 강조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지금 추미애 장관이 이걸 국회에 보내지 않고 지금 요지만 보내는 걸로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지금 비판 여론이 지금 이 역풍이 상상을 못할 수준에 왜냐하면 임종석 전 실장이 출두하면서 표현했잖아요. 뭐 검찰의 신뢰가 손바닥에서 물 빠져나가시 빠져나간다고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지금 국민들이 여기에 느끼는 법감정이 지금 손바닥에서 물 빠져나가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추 장관도 더 이상 저는 이걸 가지고 버틴다는 큰 의미도 사실 없어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동아일보가 지금 거의 단독하다시피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다 알려진 마당에 뭘 더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지 뭘 숨기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여론만 악화시킬 뿐이지 결국엔 다 이게 공소장이 나올 걸 이걸 언제까지 숨기겠습니까? 네. 저는 오히려 이것이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가 됐다 그러면 법무부로서는 큰 패착을 하는 거죠. 예. 심지어는 법무참모들조차도 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추 장관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누가 이게 책임을 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네. 이거는 우리 민주주의의 요체를 건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행위로 국민들이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제 공소장이요. 오히려 비공개로 한 추미애 장관은 그 유출자를 오히려 색출하겠다 지금 강하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런 비공개 방침에 현 여권과 상당히 좀 손발을 많이 맞춰왔던 참여연대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던데요. 참여연대 뿐이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말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는 네네. 참여연대는 정말 이것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이르니까 지금 말을 하는 것인데 지금 네. 많은 진보적인 영역에 있는 사람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노무현 정신에 반한다. 왜냐하면 이 공소장 공개가 2005년도 노무현 정부 때 사법개혁
일환으로 이게 공개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라뇨. 국민들이 지금 이분들의 명예라뇨. 국민들의 알 권리만큼 소중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거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어요. 네. 저는 이것이 정말 이건 적반하장이고 이거는 프레임 전환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서 야당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황교안 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부정선거 공소장, 정권 몰락 예언서라도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소장을 기어이 꽁꽁 숨기는 것을 보면 이것이야말로 셀프 유죄 입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허수아비 장관 내세우지 말고 직접 공소장 공개하고 국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설명하셔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국민 호롱하는 행위로 스스로 무덤 파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네, 야당 이렇게 좀 강하게 반발하면서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야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뭐 고발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네.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야당이 사실은 그 인사권 관련해서도 인사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이다 고발 조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번에 이 공소장 전문을 공개하지 않는 조치를 두고 또 직권남용으로 고소를 했는데 네. 일단은 정치권의 문제를 지나치게 또 행정의 어떤 결정적인 부분을 형사사법화한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직권남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 훈련과 지금 국회법이 좀 충돌하는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상위 기관인 입법부에서 교통정리해주면 됩니다. 법령을 결정을 하고 법령에 위반하는 하위 어떤 훈련들을 개정하게끔 촉구하는 역할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고발해서 실제로 처벌받는다라는 측면보다는 그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라는 걸 이렇게 강조하기 위한 어떤 조치로 보이는데 입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더 많거든요. 네네. 그런 면에서는 입법부에서 상호 대화 협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법무부의 공소장 비공개 결정 이후 파문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공소장에 드러난 이 청와대 관계자의 선거 개입 의혹까지 짚어봤습니다.